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중앙고기 때문에 윤석열 라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 아니다. 김용현은 김건희 라인이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박정준 경호처장도 자, 박정준 경호처장은 윤석열 라인이냐 김건희 라인이냐 좀 애매하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김성훈과 그리고 이제 그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광우 본부장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김건희 라인이더라.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김건희가 중요한 지금 계엄 또는 계엄 이후에 이런 사태까지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1차 집행 때 뭐 이제 드러난 얘기지만 김건희 씨는 이제 개를 산책하고 있었고 또 윤석열 씨는 어디로 모처에 피신하고 없었던 걸로 우리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은 하나의 미리 기획된 시나리오로 보아지고 거기에 김건희 씨가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흔적은 나왔습니다. 디올백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디올백을 받았던 장면도 충격적이고 그것을 폭로하면서 김건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놓치고 있었던 것 하나가 아크로비스타에서 검색대가 있었는데 왜 그 검색대가 필요하냐. 그 당시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걸 한번 상기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어떤 겁니까? 뭐 저도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폭발물 검사, 독극물 검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검색대는 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소포라든지 우편물, 그 다음에 내방객들의 선물 이런 것을 이제 거기서 검색을 하고 아크로비스타로 이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선물들과 뇌물성 선물들 이런 게 많이 수집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거기 방명록 같은 장부에 저의 신상이나 이런 걸 적는 걸 봤을 때 이미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맡겼거든요. 이렇게 장부를 한번 훑어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이제 김건희 씨는 검찰총장 부인 시절 이전부터 평검사 그 다음에 검찰 간부 시절 그 윤석열 씨가 그런 검찰 간부 시절에 어떤 커머나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많은 대기업이나 업체로부터 또 협찬과 후원의 명목으로 그런 후원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몸에 이제 습성화되고 밴 거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제가 사법정의 국민연대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고 사법정의 국민연대. 예, 지금 사법정의 시민행동과는 다른 단체인데 예. 거기에서 내가 이제 공동대표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고 제보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검색대가 있었던 것이 선물이 워낙 많이 오니까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였다. 뭐 일단은 당선자니까 예. 대통령 당선자고 또 취임한 이후에도 한동안 11월 달까지는 거기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많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또 선물을 가져오고 선물을 갖다 전달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검색대가 꼭 필요했던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뭔가 이제 위험한 독극물이나 폭발물 이런 거를 1차적으로 검사해야 되고 또 내용물도 체킹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설치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올백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런 연장성상에서 언더커버가 시행됐던 겁니다. 네. 선물만 받았겠습니까?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실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예. 지금 명태균은 김건희로부터 선거 기간 중에 현금으로 500만 원 한 번, 또 한 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흔적으로 나온 것은 그 정도 현금을 직접 봉투에 넣어서 코로나 컨텐츠 봉투에 넣어서 줬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명품백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선물 중에 네네. 돈은 없었겠느냐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이상도 있겠죠.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어느 대기업에서 이제 그의 따님한테 딸에게 말을 이제 사줬잖아요. 왜 말을 사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실세기 때문에 말을 사준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과연 김건희 씨에게 오늘날 현재 한국의 대기업이 전혀 청탁이 없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발각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의 핸드폰과 그 문고리 4인방이 있거든요. 뭐 유모 행정관, 또 뭐 정모 행정관, 뭐 조모 행정관, 또 뭐 이런 여러 행정관의 이름을 내가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야 되고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경호처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경호처는 출입자 명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내가 1차 검찰 검사를 조사를 받고 나와서 무슨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가 하면 그 아크로비스타 커버나 컨텐츠가 있는 복도에 CCTV를 전수조사를 해서 수사를 했다. 그랬는데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다 소멸됐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건물이나 상가나 다 그건 마찬가지고 그것보다는 경호처의 서류나 출입자 명부 같은 것을 이제 검찰에서 압수를 하면 누가 다녀갔고 어떤 이유 때문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사저에서 혹은 커버나 콘텐츠에서 왜 접견을 했는지가 다 나오겠죠. 그런 것만 보면 어떤 대기업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도 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